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괜히 간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의 대화에서는 뭐 별 새로 듣는 단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던 얘기 그대로 되풀이 되었고, 오후에 리커창과의 경제 대화가 쭉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대화를 마치고 이제 또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이 특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가 논의될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중소기업가들이 가서 리커창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 오후 일정은 많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AIIB 문제도 좀 논의가 된 것 같고, 결국 중국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은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쭉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경제 분야 쪽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대하신 것에는 어떻게 좀 미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 참 어렵게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전성절에 가느냐 안 가느냐 논의가 많이 있은 끝에 뭐 논란 끝에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규제 TV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말이죠. 좀 심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안 다루고 시주석 옆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어렵게 갔으면 어렵게 간 만큼 우리가 좀 실리를 얻어내는 경제 외교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예. 오늘 일단은 지금 얘기를 보면은 오전에는 이제 시주석과는 정치 외교적인 얘기를 하고 오후에 리커창 총리와 경제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걸 한번 보면서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 및 협력 강화 이게 중요한데 현재 한중 FTA는 중국 측에서는 9월 정도에 비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한국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한중 FTA가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 타결을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 부분도 없잖아요. 사실은 한중 FTA가 낮은 단계로 갔죠. 네, 낮은 FTA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또 중국의 페이스대로 가버렸고 다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래 FTA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중국이 인건비가 한국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노동 집약적인 범용 제품들이 비교 우위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인건비 비싼 대신에 기술이 좀 높기 때문에 고기술 제품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데 지난번 FTA 보면 우리가 고기술 제품은 다 양어 대상에 제외가 됐어요. 자동차라든지 고기술 철강이라든지 고기술 선박, 고기술 석유화,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인기 있는 화장품 이런 건 다 양어 대상에 제외가 되고 이제 범용 제품은 다 양어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 생각으로는 오히려 중국 페이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끌려간 오히려 중국식 제품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고기술 제품은 중국을 하여금 기술 배양의 시간을 벌어준 그런 결과가 되죠. 다만 한 가지 희망스러운 것은 중국에서 약 2억 명 정도가 한국의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한국 물건에 관해서 우리가 마치 20년 전에 일본 제품을 선호했던 것처럼 그 한국 물건을 굉장히 선호하고 특히 중국의 식품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을 선호하고 농업에도 사실은 기회가 크게 열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한중 FTA에서 우리가 그런 FTA 협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우리가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은. 근데 한중 FTA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무역 이익 공유제라는 거를 또 야당에서 들고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한중 제가 좀 솔직한 얘기 지금 야당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정말 정치인은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경제적으로 정말 제가 경제적 진흥에 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중 FTA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충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도 양호 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철강, 석유화학, 고기술 제품은 다 포함이 안 되는데 빠지고. 다 빠졌는데 무슨 무역 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농업은 설사 그게 포함되더라도 그걸 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농업 때문에 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농업 무슨- 빼느라고 다 빠진 거죠. 농업 빼느라고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 농업은 우리나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1,400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한 그 이제 지금 보따리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참깨 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고기술, 선박이나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철강 이런 것들을 중국에 시간을 벌어준 준 것인데 또 무슨 무역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나 얘기하는지 나는 그것부터가 그냥 아니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FTA를 하고 무역을 늘리고 하는 것은 그 무역 과정에서 국내 산업 구조조정도 일어나는 굉장히 부수적인 결과가 사실은 있는 거죠. 길게 보면 예.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은 이대로 가면은 지금 제가 유명한 유럽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 왜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나라는 점점 예, 가난한 예, 나라가 예. 되느냐 하고 썼는데 예. 거기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이 저렇게 영국은 공업국가로 성공을 하고 예. 스페인이 옛날에는 영국보다 무적합니다. 영국보다 앞서졌거든요. 앞서다가 왜 스페인이 추락했느냐? 스페인의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농업의 정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페인의 농업을 보호하려고 자유무역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서 공업이 완전히 갔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영국은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예컨대綿양 같은 걸 수입해서 공업이 예. 발전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농업이 너무 보호의 보호를 주장하고 그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이 강한 나라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하는 예. 것을 얘기하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중 정상회담 두 번째 이슈는 위안화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인데 제가 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금 현재 이번에 4.6% 정도가 아니고 중국이 현재의 그 엄청난 과잉 투자 문제 지금 뭐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2019년 정도 가야 재고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 나와 있고 제조업 가동률이 60%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위안화 평가절하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6 정도가 아니고 중국 정부 관변 연구위원 얘기가 금년말까지 추가 9% 내년에 추가 25% 한다니까 아시아는 완전히 일본은 이제 엔저로 완전히 가고 가버리고 있고 그러면 엔저 위안화 저 해가지고 말이죠. 그럼 지금 동아시아에 6.2에서 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4년도에 있었던 5.8에서 8.7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근데 이번에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뭐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문제를 지적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뭐 또 그런 팀이 따라갔어야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팀 아무도 안 따라간 것 같아요. 뭐 100몇십 50몇 아니 지금 그 최경환 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G20 회의 갔어요. 그제 생각으로는 G20 재무장관 회의. 그러면 그 차석이라도 동행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위안화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예, 안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일 간의 동북아의 환율 전쟁에 그야말로 2라운드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 대해서 좀 중국을 다그쳐야죠. 다그쳐야죠. 다그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예. 거시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좀 강화하자. 최소한 한중일 간에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같이 공생하는 방향을 가야 한다라고 해야지 근린 궁핍 정책을 가면 되겠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좀 협상의 주요 의제로 삼았어야죠. 예. 아니 그런- 그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안화 국제가 한다고 그다음 중국 쪽에 한국 쪽에 뭐 위안화 직거래 장터 열어달라 뭐 별별 요구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저거만 자기만 도망간 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제화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위안을 좀 갖는 메리트를 예, 많이 좀 예. 그래 위안화 강세를 했거든요. 했는데 해보니까 뭐 수출이 안 되고 안 되거든요. 되니까 또 자기가 안 되니까 다시 완전히 도망가버리네. 이제 핑크제로 가버리면 이거는 그건 뭐 다 끝나는 거고 완전히 환율 전쟁에 돌입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위안화 국제화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측에서 가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게 굉장히 왜 어렵사리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뭐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대통령 참모들이라도 이런 문제를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안내가 생각 제대로 바람은 되는 좀 것 같지 않습니까? 일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의제가 이제 있는데 AIIB. AIIB 문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북한이 계획 개방을 이끄는데 언제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핵을 먼저 포기하라 그러고 예. 북한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그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남한을 먹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대남 울렁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서로 신뢰가 없어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대안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은 남한이 먼저 전면 나서지 않고 동북아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국제기구가 북한에 예. 지원을 하고 소식 투자 같은 걸 예. 지원하면서 계획 개방을 이끌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동북아 개발은행이 계속 주장돼 왔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작년인가 독일의 그 드레스덴 선언에서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국내에서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조치 없었죠. 없었어요. 대통령이 드레스덴 가서 선언을 했으면은 뭔가 장관들 좀 책임 있게 뭘 해야 되는데 드레스덴 선언 1주년 지나도 아무런 그 동북아 개발은행 발표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바로 AIIB로 그겁니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그냥 중국과 우리가 차이점은 중국은 바로 시 주석이 우리가 뉴 실크로드 얘기하고 하니까 바로 그냥 밑에 그 한국 지금 장관급들이죠. 전부 다 이거 실크로드 하려면은 AI 돈이 필요하니까 예. AIIB를 만들자. 아시아 인프라 실크로드가 다 인프라죠. 저 그림에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ADB가 있는데 AIIB라는 개발은행이 나왔기 때문에 또 동북아 개발은행이라는 개발은행이 또 하나 더 나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장했던 동북아 개발은행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럼 부득이 AIIB를 통해서 AIIB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중국이 지금 AIIB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이거 성장 추락을 막기 위해서 서부 내륙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하지 말고. 느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 최근에 AIIB가 발족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서 ADB를 이제 자본금을 늘리고 네. 또 아베가 이제 메콩강 지역에 5개 국가 정상회의를 열고 네. 하면서 소위 동남아 쪽에서 일본과 중국이 대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그런 뉴스를 아예 우리 뉴스 아니면 취급을 안 이게 하니까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남아에서 대격돌을 지금 벌이고 있어서 지금 뭐 동북아 개발이다 북한의 뭐 이런 문제는 일단 뭐 그래서 테이블에서 제치해 제가 이제 놓은 그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IB 가입할 때도 이번 대통령의 방중 못지않게 가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AIIB가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에 대항하는 개발은행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우리가 중국에 중국 주도하는 AIIB 가입할 때 미일 간의 관계의 문제를 고려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중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동북아 개발은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지고 또 미일 관계를 고려해서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입을 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고 예. 또 실상 또 우리가 가입 안 했으면 AIIB는 완전히 중화권 은행이 되는 거예요. 동남아가 다 중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입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최소한 이번 정상회담 정도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 중요하니까 북한을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일정 부분 중국 서부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전체적인 해달라는 구도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도 교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뭐 RCEP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제 설정을 해가지고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점이 예를 들어 그 점이 시진핑하고는 아쉬운데 뭐 북한 얘기만 한 마디도 없었고 그저 뭐 덕담만 서로 주고받았고 리크창과의 회담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잔뜩 갔거든요. 그저 중소기업들이 가서 그저 리크창하고 사진 하나 찍어서 그 사진 들고 다니면서 중국에서 장사를 해라 밑바닥 장사를 뭐 이런 정도지 무슨 국가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붙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늘 아쉬웠던 그겁니다. 언제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국가의 큰 전략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전략 전술을 생각해서 실리를 취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연미화중을 하지만은 거기서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예. 경제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FTA라든지 혹은 AIIB라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위안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리를 취하고 있는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 지금 R7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CEP도 이게 큰 문제인데 지금 RCEP이 이제 지금 우리 TPP는 안 예, 되고 있는 제가 겁니다. 이제 그죠? 아까 예. 네 번째 의제가 그건데요. RCEP은 네 번째 의제가 이제 네 번째 의제는 RCEP 전에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데 예. 이것도 대통령께서 이제 드레스덴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해가 했는데 이게 이제 유라시아죠. 근데 예. 여기는 전부 중국 내륙 그 횡단 철도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거 중국 여기 이제 중국의 실크로드거든요. 이 실크로드와 유라시아가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크로드와 유라시아를 상당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자. 예. 요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RCEP인데 RCEP이 뭐냐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또 아시아 지역의 또 예.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두 개가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은 지금 금융도 그렇고 무역도 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연미화중을 갈 것인가 이것도 예.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RCEP에 참여를 하지만은 또 미국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양해를 예. 구하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정말 어려운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 예. 좀 이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려운데 불구하고 RCEP에 가입하고 AIIB 가입하고 또 이번에 또 정상회담도 전성절 참여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실리를 얻어내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예. 게 저희 아쉬움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떻든 이번에 논란 끝에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전성절 행사 이거 우리 행사가 아닌데 남 뭐 기념일이고 중국이 뭐 군사 굴기하겠다는데 우리가 가서 액세서리처럼 뭐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경제인들을 많이 데리고 하고 이러는데 경제 문제도 썩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새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오늘 그런 문제들에 쭉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이렇게 와서 저 한중 정상회담을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